저한테는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많이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고, 네, 그 요청을 받은 교수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문과 사람들이 와서 통역 없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학원생, 일본 대학원생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자체도 없고, 언어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은 뭐 통역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그 하나만 좀 해결해서 한다면, 일본 측에서 한국 문학 전공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일본 문학 전공자를 찾아서 그 친구들에게 번역이라도 한국 문학을 읽게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은 기획으로서는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까도 좀 그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문학 전공자들보다도 일본 문학 전공자의 대학원생이 더욱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서로 이야기가 맞고 하는 것이 그런 만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한국적, 일본적이라는 오세인 선생님의 그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한국적인 그 작품을 번역하고 싶은데 작가분들 중에서 그게 아닌 것을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워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이상적인 말씀 드리면은 한국적인 그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고 많은 작품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번역을 통해서 일본 독자 전체에게 저는 알리고 싶은 마음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한정된 상황 속에서 골라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번역 문학에서 아주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제외하고 세계 각국에서 번역 문학을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문학입니다. 미국 문학의 번역물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미국 문학의 작품 번역이라는 것은 대학 교수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전문 번역자들이 다 출판사를 상대로 하고, 대학 교수는 뭐 하느냐면 나온 번역물에 대한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뿐입니다. 한국 문학이 그렇게 됐으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달라질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하에서 제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이게 뭐 오세인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다른 발제로 지금 저희와 같이 해주신 지금 몽골 난딩제제그 선생님, 난딩제제가 꽃이라는 뜻이랍니다. 굉장히 예쁜 이름인데요. 사실은 우찬재 선생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세션에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도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난딩 째째그 선생님 발표는 아주 성실한 그 번역가의 아주 성실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잘은 모르는데 그리고 또 제가 몽골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대단히 면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번역에 예시로 제시하신 것 중에서 그 창조적 어휘 변형에 의한 번역 부분에서 몇 가지 혹시 그것은 창조적인 어휘 변형을 하셨다고 하지만 맥락과 관련해서 볼 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좀 다른 어휘를 찾으실 수는 없는지 몽골어에서, 이를테면 이것은 좀 이제 중간 정도지만 기계도시, 난소공에서 기계도시 부분을
공장 도시로 한 것. 이것은 난소공이라는 그 소설에 들어있는 기계도시라는 작은 그 소설의 제목인데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맥락이 공장 도시로 옮겨졌을 때는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카이네우에서 바깥채를 암바르 또는 갓나흐 암바르 해서 창고 바깥 창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몽골어에서 창고에 사람이 그 이렇게 자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창고는 그냥 이렇게 뭐 곡식을 쌓아두거나 뭐 물건을 두거나 이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바깥에는 뭐 머슴들이 머물거나 또는 손님들이 와서 머물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맥락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궁을 난로로 번역했을 때 이것은 이제 바깥을 창고로 번역한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혹시 이게 이제 이 아궁과 난로는 놓여지는 위치나 쓰임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물론 이제 그 이 아궁이라는 것이 한국의 주거 문화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라서 적절한 그 번역어를 찾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조각마루를 현관으로 번역하신 거 또는 안뜰을 울타리 또는 울타리 안 이런 부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큰 그 대세에는 지장 없이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속해 있는 문장 안에서 안뜰이 울타리로 옮겨졌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잘못 전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어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혹시 너무나도 발신자 중심의 생각 아닌가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간혹 그 번역하는 분들 이렇게 번역한 거 읽어보고 이렇게 이거는 좀 이렇게 원래 텍스트의 문맥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다 많이 그 지적했을 때 좀 고쳐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저기 아까 와타나베 선생님 말씀 중에서 이제 제가 발신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신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뭔가 좀 보편 감각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특수성 한국적인 소설, 한국적인 문학 또는 보편적인 감각 이게 참 어려운데요. 아까 그 풀턴 선생님 발표 중에 UBC에서 최근에 이제 4명의 작가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황석영과 김영하가 이제 그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하시지 않았지만 제 짐작에 황석영은 한국적인 그 문제를 바탕으로 요즘에 쓰시는 작품이 좀 세계적인 감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 한국적인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하의 소설은 이것은 한국 문학이라고 해도 좋고 미국 문학이라고 해도 좋고 어느 나라 다른 문학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그런 경향이거든요. 2004년에 아이오와 대학에 김영하가 왔을 때 그때 김영하가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소설을 번역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제가 아이오에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에 그 미국 독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게 왜 재밌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우리가 읽어도 너무나도 실감 있고 너무나도 이해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보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UBC에서 그 두 작가가 그랬다면 그 기준은 달랐을 거다. 그러므로 아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한국적인 뭔가 한국적인 사회의 특성이라든지 한국인들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잘 드러낸 작품이 더 수용되기가 좋은 건가 아니면 보편 감각이 수용되기 좋은 것인가도 우리가 쉽게 어떤 자에 딱 맞춰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수신국의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수신국 안에서도 개인들 독서 대중들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많이 보일 것이고 수신 그룹들의 경향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이 좋다라고 참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를 생각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바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가인의 후예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은군보다 더 이렇게 한국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한국의 정통적인 그런 집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바카체라든가 뭐 조각마루라든가 뭐 아궁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사전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가보고 이제 아궁이 뭔지 바카체가 어떤 건지 이거를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몽골어의 가장 이렇게 근접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 단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바카체를 바카창구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요. 몽골에서는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단어가 있습니다. 어휘가. 예를 들면은 그 몽골의 그 전통적인 가옥하고 그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거를 그 몽골 사람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몽골 사람이 이제 물론 그 가인의 후예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근접해 있는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들 중에서 이제 제일 여기에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바카창구에 가면은 2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몽골어로는 몽골어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 이독을 해가지고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 이렇게 몽골 전통 가옥을 게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사는 게르가 있고 그 위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놔두는 그런 게르도 있습니다. 그게를 일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로도 저기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바카창고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몽골 독자가 더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단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난로라고 했을 때
몽골에도 그 아궁처럼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아궁을 그 흙으로 만들더라고요. 예. 흙으로 만드는데 몽골에서도 그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또 아주 지금은 아니지만